제 멤버십 가입은 구독 여부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관련 조세입니다. 왜 내 재산을 남의 입김에 좌우지되어야 합니까? 이딴 트윗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엔 트위터에 도지코인과 미화 1달러를 비교하는 듯한 글을 올리면서 이 때문에 수분 만에 도지코인 가격이 15%가 뛰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비판이 일자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판 적도 없고 팔지도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언제 1달러 가나요? 도지가 미래다. 1달러로 만들자며 마치 머스크가 도지코인이 1달러까지 오를 것을 암시한 것이라며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1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가치까지 폭락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가상화폐 사고 나서 하루라도 마음 편한 적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상화폐로 돈 번 사람들은 10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0.00%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낮은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건지, 베팅을 했다면 마음이라도 편해야 하는데 불안함과 초조한 마음에 건강까지 상하고 말이죠. 도대체 질 것이 뻔히 보이는 투자를 왜 하는 겁니까? 가상화폐 거래소는 카지노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대부분이 빈털터리로 나오고 멘탈 다 털려서 패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돈은 누가 버냐고요? 카지노와 전문꾼들만 버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이유는 큰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입니다. 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초단기적으로 빨리 벌 수 있다는 그 믿음에 재산을 때려 넣는 거죠. 제가 작년에 달러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과 달러를 함께 투자해야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달러와 부동산 투자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상화폐 투자에 미쳐 있는 겁니까? 실물 자체가 없는데 말이죠. 제가 정말 기가 차지도 않는 게, 제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수많은 코인러들이 찾아와서 네가 코인에 대해서 뭘 알아? 라고 지적질을 하고 악플을 달고 사라지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에는 일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코인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발 코인에 쏟아부을 정신력으로 아파트 등기 치는 생각부터 하세요. 투자를 평생 동안 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인생을 모두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중산층이 많아지는 사회, 그래야 대한민국 사회가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층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쪽도 있다고 합니다. 중산층이 많아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건전해지는 그날, 저는 그날이 오기를 매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당은 지금 목이 바싹 타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 참패, 집을 못 사게 만들면서 주택 수요자들을 1차로 화나게 만들었는데 폭등시킨 공시가로 1주택자인 평범한 서민들까지 2차로 분노하게 만드니, 그래서 지금 정책 노선을 갈아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변경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다음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홍 장관께서는 20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존은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변화가 있을 거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매매 수급 지수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가 아닐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사 부동산 대책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도 표명하셨죠. 그런데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존은 견지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부동산 정책 자체가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땜질을 하겠다는 건지, 뼈가 부러져서 전신 마취하고 긴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뼈가 부러진 데 맨솔에다 백날 바른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긴급하게 공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그대로 장기간 가져가야 할
프로젝트이고 단기적으로는 시중의 거래량을 증가시켜야지만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아마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정치공학이기 때문에 누군가 죽는 소리 하지 않는다면 명분이 없다는 그 말 한마디에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나올 부동산 대책에서 단순히 1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를 낮춰준다고 라고만 한다면 그 말 나오는 즉시 집값 폭등세는 더 이상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뉴스로 나왔죠.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운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을 6개월 내에 팔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말소된 임대사업자 매물들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서 정책 효과를 제고시키기 어려우니 이 같은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 이해합니다. 충분하게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한다 해서 하방으로 유도하게끔 충격을 줄 만한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많을까요? 지난 710 대책에서 4년 단기 임대, 8년 장기 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고 이 발표를 인용해서 자동 말소 대상이 지난달까지 50만 가구가 나올 거라면 시장에 공급 폭탄 쏟아진다면서 수많은 폭락이들이 그동안 왜곡 보도를 해왔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상 효과였던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50만 개 임대사업자 매물 중에서 빌라 등 B아파트가 38만 4,660가구로 76.8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즉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물건들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투자한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은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 50만 채 중에서 아파트 임대사업자로 필터 걸면 또 줄어들고 거기서도 4년 8년 중에 8년으로 또 필터 걸면 줄어들고 거기다 연식 10년 이내 아파트로 필터 걸면 또 줄어들게 되는데 어차피 다수의 아파트로 임대사업 영위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 금액대가 저렴했기에 지금까지 보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금액대가 저렴하다는 것은 입지가 안 좋은 매물이라는 거죠. 물론 좋은 입지의 브랜드 아파트를 여러 채 들고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보유세 양도세 모두 혜택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냥 숫자만 50만 채 쏟아진다 해놓고 그 50만 채 안에 어떤 재화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서울의 아파트가 연식별로 몇 채씩 등록되어 있는지 이 점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데이터는 국토부에 다 저장되어 있을 텐데 말이죠. 그냥 실체 없는 찌라시로 공포 분위기 조성한 것이 아닐까요? 실체가 없다는 그 말이 뭐냐? 어차피 주택 물량은 단기적으로 쏟아낼 수 없다는 점 다들 안다는 거죠. 아파트는 빵이 아니니까요. 여론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군요. 정치적인 이유로 양도세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냥 호구도 걸려봐라 라고 하며 그냥 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30번에 가까운 대책을 무분별하게 쏟아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대책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는 형식적인 대책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데 6월 1일부터 시장에 매물이 없어집니다. 자취를 감추고 다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판세가 바뀐다는 거죠. 드라마 빈센조를 보면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후회는 살아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지옥이다.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